자, 2022년 1월 3일 월요 강좌를 시작합니다. 한 해가 벌써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서 2003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여러분 한 살씩 더 먹었네요. 나이를 더 먹는다는 거를 많은 사람,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나이 먹는 게 싫다고 그래요. 사실은요, 나이를 먹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없어요. 왜 영광스럽다고 하느냐면은 그만큼 내가 몰랐던 것 같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되잖아요. 자꾸만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점점 더 많은 걸 듣잖아요. 듣고 보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잘만 활용하면은 그 엄청난 그 지식과 능력 이제 그런 게 쌓이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기억력이 상실된다. 기억력이 감퇴된다. 이제 여기에 있어요. 심지어 치매 환자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요, 저절로 고치게 돼요, 그런 거를. 그건 이제 비밀은 세포 속에 있는데, 그 세포를 살리는 방법이 둘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포를 뜨겁게 만들어줘야 돼요. 뜨겁게. 차가우면은 굳어버려요, 여러분. 특히 배 같은 거는 뜨거워야 돼요. 그 모두 음속을 해가지고. 네. 모두 음속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떠드는 소리 여기 하나도 안 들려요. 이따 말할 때는 다시 이제 복원을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기억력이 감퇴가 돼가지고 금방 까먹어요. 옛날에 알았던 것도 다 까먹고. 이 공부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 죽어가는 세포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그 어떻게 살리냐, 이제 그런 문제도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 세포할 때의 포자 속에 그 답이 있다고 봐요. 이 포자 속에. 그럼 요거 다룰자는 뭐냐면 고기육자잖아요. 이게 살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 요건 다 아실 거고. 요게 포자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요게 무슨 포자냐면은 물건을 싸다 할 적에 쌀 포자잖아요. 포장할 때 포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요게 싸는 거예요.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보재기로. 보재기는 요렇게, 요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요렇게 할 적에 수건권이 되죠. 요거만 아는 것 뿐이지, 요게 보재기예요, 지금 이렇게. 보재기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 요걸 싼 거예요, 요거. 이거 무슨 단지 다 알잖아요. 자축, 익묘친, 사의 그 사자라. 이걸 이제 뱀사,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진짜 뱀사자는 여기에 벌레 축자를 붙여야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요게 뱀사자지. 요건 12지지에서 말하는 뱀사자인데, 아무튼 뱀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제 뱀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모습을 그렸다.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걸 오행으로 보세요. 오행으로 보면 여기 남방의 이화입니다. 그 숫자 2는 뭐냐? 음의 시작이거든. 양의 시작은 숫자 1이라고 하는 거고, 모든 2, 4, 6, 8, 10, 짝수가 음이잖아요. 그 짝수의 시작이 2예요. 이게 쌓잖아요. 지금 뭘 쌓느냐 보니까 음의 시작을 쌓았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잘 생각들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뭘 쌓는다 그러잖아요. 쌓는 거는 뭐냐면은 음을 쌓는 거예요. 음을 쌓는 거예요, 음을. 음을 쌓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음은 본래 한데 모이는 게 음이에요. 양은 쌓으면 안 돼요. 양은 흩어지게 내버려둬야 되는 거지. 양을 자꾸 쌓으려고 하다 보면 뻥 터져요, 그냥. 근데 음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음은 고유한 정적인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음은 무엇을 이렇게
단단하게 보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싼다고 하는 거는 대상은 원래 음을 가리킨 겁니다. 근데 인체에서 음이 뭐냐면 다럴자로 쓴 고기거든요. 살이거든요. 그걸 잘 관리할 적에, 보존할 적에 세포가 튼실해져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로 만든다는 게 뭐냐면은 이게 불이잖아요. 이화. 불. 온기를 갖다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온기. 그 온기에 어떤 센터? 온기 센터가 어디냐면 배꼽에 왜 바로 온기 센터가. 배꼽이 따뜻해야만이 모든 이 다혈자 고기육이 세포가 따뜻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억력도 살아나는 거고 신경도 살아나고 하는 거지. 자세한 얘기는 물하고 불을 얘기할 때 또 나와야 돼요. 그 오행이라고 하지만은 기본은 뭐냐면 물하고 불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기본인데 자꾸 목화토금수 오행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서도 제일 기본이 뭐냐면 물하고 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을 1 생수, 불을 2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걸 한 대 합한 게 토죠, 이제. 그래서 토 속에는 물하고 불, 음하고 양이 같이 있기 때문에 토에서 모든 게 나와요. 토로 모든 걸 지었다고 하는 게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성경에 기독교인들은 거 다 알아요. 근데 그 토가 이 음과 양이 합한 이런 오행의 토를 가리켰는데 실제적으로 밭이나 땅에 있는 그 흙인 줄 알아. 아니 옛날에 그 흙으로 만들어서 지금도 그 흙으로 만들어야죠. 진리라고 하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동일한 게 진리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게 무슨 놈의 진리예요, 여러분? 예전에 남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지금도 남자 갈비로 여자를 만들어야죠, 그러면은. 실제 남자 갈비뼈로 만드는 줄 알아. 그렇게 가르치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걸 지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냐 얼마나 좀 한심한 얘기인가요, 지금. 흙이 바로 이 중앙 5토를 말한 거, 50토를 말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얘기는 이제 현목인 시간에 이제 다시 나올 거고, 자, 한자 시간이니까 한자 얘기로 들어가죠. 자, 오늘은 이제 사람 인자를 쓰는 그 부수 중에서 고집창, 이제 이걸 준비를 했거든요. 고집창, 또 슬팔창, 두 가지 의미로, 대개 이 두 가지 의미로 쓰는데, 많이 쓰는 거는 창고라는 그 용어로 많이 쓰죠. 이게. 우리 뭐 쌀을 보관하든지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 걸 창고라 그러죠. 이제. 그때 창자가 이거예요. 그리고 창고할 때 고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수레고, 수레를 갖다가 요거는 뭐냐면 굴바위 엄이잖아요. 굴 속에 이렇게 보관해 놨잖아요. 그 차를 보관하는 곳이 수레고, 여기 수레건데, 요것도 이제 고치고죠, 이제. 보관할 거, 이제. 그러니까 똑같이 그 창고는 창도 그렇고 고도 그렇고 똑같이 보관하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굴러가는 거, 뭐 움직이는 거, 그런 걸 보관하는 것은 고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근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고요한 거 있잖아요. 이제 쌀 같은 거 있죠. 그 곡식 같은 거. 이제 그런 걸 보관하는 것은 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자를 알면은 그 표현을 갖다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한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근본을 망각한 상태에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뜻이 전달이 안 돼요.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가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근거 없는 말들이 난무를 해요. 예를 들어서 내로남불 그래요. 이거는 이제
한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이제 불륜이다. 이제 그걸 그 한글의 약자 그 머릿말을 따가지고 약자를 만들어 쓰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이런 말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근데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특히 젊은이들이 그 언어를 갖다가 간략하게 한다. 그 도대체 무슨 말인지 헷갈려서 못 들어요. 언어는 그렇게 하면 큰 혼돈이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원인이 뭐냐면은 뿌리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언어의 뿌리를 잃어버려서. 이 뿌리를 갖다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뿌리를 왜 이렇게 쓰는지 내가 이거 한자 학자들한테 레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은 나무의 뿌리, 여기 나무목이니까 사전에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려요. 나무의 뿌리가 막 얽히고 이리 얽히고 저리 얽히고 이제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갑골문을 들먹이죠. 갑골문에 보면은 이게 원래 간자잖아요. 그 팔귀의 간이잖아요. 간깨 요거 갖다가 간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 간자가 이제 그 갑골문을 보면은 사람이 그 눈을 떴는데 그 사람 눈을 이렇게 크게 그려놨어요. 그 갑골문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구부정하게 서 있어.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고 눈을 머리통을 춘다 눈으로 이런 거라. 그래서 눈을 갖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서 있는데 앞을 즉시 똑바로 못 보고 밑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밑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밑을. 그건 뭐냐면은 이게 하인이거든. 종이 상관 앞에서 서 있는 모습이게 원래가. 근데 여기 상관이 이렇게 서 있는데 상관의 눈하고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야단맞거든. 그러니까 고개를 떨구고 눈을 내리 깔고 그러고 서 있는 모습을 갖다 그린 게 이거예요. 그게 간짜였어 원래.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 간이란 건 뭐냐면 하인들, 낮은 상태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상태. 그래서 그 멈출 간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멈출 간, 그칠 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갖다가 어긋날 간, 그칠 간, 오편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이 간자하고 나무 목자를 합한 게 뿌리근자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뿌리라고 하는 것 뭐냐면 맨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맨 밑에 있는 게 뿌리 아닌가요? 맨 밑에 있다는 그 특색, 그런 속성을 갖다가 드러낸 게 간이란 말이에요. 그 나무에서 맨 밑에 있는 게 뭐냐면 뿌리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뿌리 근자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면 굉장히 쉽잖아요. 그 뿌리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런 게 확 드러나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그냥 뿌리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자를 딱 통해서 보니까 이게 머물간자 머물자고 한 것이 더 이상 그 눈을 갖다가 더 이상 칠 수 없을 정도로 다 내린 상태에 그걸 갑골문에 그렸던 걸 문자로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뿌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드러나잖아요. 벌써. 근데 사실은요, 이게 우리는 공부를 했으니까 알죠. 나무목이 뭐냐면은 열십하고 여덟 팔이 합한 거라 그랬잖아요. 열십은 뭐냐면 사과를 갑자기 칼질을 이렇게 다고 이렇게 다고 칼질을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두 조각 한 번 가려면 두 번째는 네 조각 세 번 가려면 여덟 조각 나온다 그랬잖아요. 나무를 칼질을 해가지고
칼질이 이렇게 하고 칼질이 하는 거 합한 게 10자라 그랬잖아요. 칼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생긴 8개의 조각. 요거는 뭐냐면은 갈라지는 거고 갈르고 합한 거고 그 결과가 8파래요. 그러니까 나무목을 왜 이렇게 나무목을 이렇게 쓴 데에는 음과 양이 합해서 형상을 8개로 만들어낸다. 8방으로 드러낸다 하는 그 의미가 나무목 속에 들어갔다는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자꾸만 옥편에는 뭐냐면은 흙에서 나무가 이렇게 심어서 뿌리가 이렇게 벌어졌다. 이렇게 상형문자라고만 얘기해요. 이렇게. 근데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들으니까 다르잖아요. 옆으로 가는 거 음이고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 양이거든요. 음과 양이 합하면은 반드시 형상이 나와요. 그 형상은 8방으로 벌어지는데 형상이 밝게 벌어지는 곳은 밝은 곳이거든. 그래서 동방이다. 이렇게 동방목이라고 하는 그 이유가 나오더라. 이렇게 이해하는 거하고 그냥 나무는 이렇게 나무 형상이 땅에서 뿌리를 바꾸서 땅으로 내려서 뿌리가 이렇게 뻗친 거, 그게 나무다 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냥 이걸 상형 문자로만 얘기한다면은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은 나무가 동방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방, 북방, 중앙, 나무 없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동방 38목이라고 했느냐? 그런 물음에 온전한 대답할 수가 없어요. 상형 문자로 보면은. 근데 이렇게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면은 그 모든 것이 8개가 다 드러난다. 또 음과 양이 다니는 그 통로를 다 드러내는구나. 그것이 밝은 동방이구나 해서 동방목이라고 하는구나. 그런 의미가 다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한자를 공부를 해도 그 뜻을 알고 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집창, 창고를 말한다고 했는데 이걸 왜 창고를 갖다가 이렇게 썼는가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죠. 갑골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위에 있는 거, 이게 지붕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붕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 밑에다가 여기 보면은 갑골문에 나온 창은 지붕을 가리키는 요구하고 외다지문을 또 이렇게 나를 짜고 입구자 아니라 비읍자를 이렇게 해놨어요. 갑골문에는 창고 고집창을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지붕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태양이 햇빛이 들고 나오는 그 창문을 말한 거예요. 이게 외다지문이라고 그랬지. 이제. 그 다음에 비읍자는 뭐냐면 주추돌 그린 거예요. 주추돌. 그러니까 요 형태 자체가 뭐냐 하면은 물건을 쌓아두는 밑에 주추들이 있고 창틀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지붕이 있는 그 형상을 그대로 그린 겁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변한 거죠. 요거는 이제 그 옥편에 나온 그 두산 동화 백과사전 또 네이버 백과사전 거기에 나오는 그 설명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뭐냐면은 요걸 잘 보세요. 이렇게 썼어요. 요게 고집창이에요. 이걸 보세요. 뭐 이거나 같은 건데 요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거 지금 이렇게 한 거. 요건 보통 사람인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모린자입니다. 원래는 이게 음과 양이 한데 모였다 해서 모린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왼편을 이렇게 조금
나오게 했어요. 이게 조금 똑같이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 조금 이렇게 나오게 해놓고 뭐냐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요거하고 사람인의 차이는 뭐냐면은 요거는 뭐냐 이렇게 하면은 왼편이 오른편보다 더 길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왼편은 뭐냐면 태양이 올라가는 곳이죠. 이렇게 동방으로 해서 이렇게 남방에서 최고조에 이르고 서방에서 이렇게 태양이 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왼편은 뭐냐면은 양을 말해요. 항상 그래요. 오른편은 음을 말하는 거예요. 동방, 서방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왼편을 갖다 이렇게 오른편보다 길게 한 건 뭐냐면은 양을 더 길게 했다. 그래서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다. 해서 남자가 여자 이렇게 감싼다. 그게 사람이 돼서 사람인이라고 한 거지. 원래는 모을인자였어요, 이게. 그 음과 양이 모였다. 이제. 근데 여기 모을인자인데 하나를 모았죠, 이렇게. 근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일이 세 개를 한꺼번에 내포한 일이더라. 그래서 요거 한자는 요 글자를 뭐라고 했냐면은 삼합집이라고 했더라 그랬잖아요. 요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오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삼합, 셋이 합한 집자다. 요게 집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너희 집 그렇게 집을 얘기하잖아요. 집이 없으면은 거처할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 집이 본래 이걸 말한 거예요. 집이. 이 집을 왜 한자고 연결시켰냐면은 한자사 나왔다고 보느냐면은 그냥 우리는 보통 그래 집 그러면은 그냥 식구들이 모여 사는 곳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본래 한자에서 말하는 집의 의미는 뭐냐면은 셋이 천지인 셋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살아가는 곳이 집이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천부경의 이치가 그대로 들어있는 거죠. 일석삼극. 일이 셋으로 갈라지고 그 갈라진 셋이 다시 겹치면 열십자 세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요게 겹치면 이거고 요게 겹치면 이거고 일이 겹치면 열십자가 돼 아무튼. 그래서 갈라지면 일석삼극이고 모이면 일석십과다. 그게 천부경의 핵이라 그랬잖아요. 아무튼 일 속에는 셋이 한꺼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이긴 모이는데 셋이 한꺼번에 모인 것 같다가 집이라고 하더라. 즉, 이 뜻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의미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집에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조상들은 그걸 왜 집이라고 불렀느냐면은 이처럼 천지인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다. 그걸 우리 후손들한테 일러주려고 만들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냥 식구들이 모여 사는 곳이 집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천지인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진정한 집이다.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하고 천지인이 모여 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전혀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천이라고 쓴 것도 왜 이렇게 하늘을 갖다 이렇게 쓴다고 했느냐.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에 하늘이고 밑에 땅을 가르고 그 다음에 남자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여자는 땅에 붙어 있는 거고 천지, 남자, 여자 이게 사람 인자잖아요. 이렇게 사람은 남자, 여자로 갈라지는데 하늘을 갖다가 여러분은 상형문자 상형은 형상을 그린 거잖아요. 하늘을 갖다가 그린 게 이거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던가요? 여러분, 하늘을 그려라 그러면은 제일 그 근사하게 그린 게 이거예요. 동그라미가 하늘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아니, 이게 무슨 하늘 천자 자체가 이게 하늘이 형상을 말했나요? 네?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뜻을 말한 거지. 뜻. 그 다음에 땅은 뭐냐면은 흑토하고 여기 앞에 따르잖아요.